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그 중대한 사안이 하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뭐 문제가 됐던 게 오늘 결론이 났죠. 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찬반 그걸 떠나가지고 헌재에서 그 문영배 그 뭐 재판소장란 대행인가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탄핵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았을까 뭐 예전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양쪽이 다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뭐 한쪽에서는 다수당이니까 뭐 예산 처리라든가 기타 등등 뭐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떠한 의결을 하는 데에 그 정족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견제의 기능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과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피청구인한 쪽에도 마찬가지로 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를 집권 남용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이 탄핵이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양쪽을 엄청나게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 가지고 제대로 짚어줬다는 그런, 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속이 시원한, 판결문을 읽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탄핵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환성을 올리면서 뭐 좋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또 이 소선구제가 아니고 뭐 중대선구제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또 결정을 하는 데에도 되게 좀 문제가 있고 소선구제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전혀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한 거는 또 하나가 사라졌고 뭐 대선이 조기에 또 치러질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든 어,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고만고만하니까 계속 싸움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 복사를 해서 워드에다가 좀 옮겨놨어요. 이게 저희와 같은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내용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좀 아셔야 될 내용인 거고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특성상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위에 썼던 김판 변호사 피해자를 5가지로 분류했다 했습니다. 재판 지연하려는 것도 알지만 조사 중에 판단은 진행한다 했습니다. 요거는 어, 재판관이 이야기한 거죠. 원금 보장과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팩트가 될 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와콘하고 그다음에 뭐 휴컴스 뭐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 또 주장을 하는 게 원금 보장이라는 건 수량 보장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줄 수 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팩트가 어,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재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거를 지불을 하고 거기에 상응되는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뭐 전기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재단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판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직접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는 그쪽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들은 판결이 나서 유죄가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얘들이 직접 팔았어요. 가상화폐를 현금을 받고서 가상화폐를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거의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아요. 뭐 암호화폐 또는 뭐 그 가상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직접 자기가 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KOK를 어디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치, 뭐 이들은 예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를 어디에서 그런 그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를 매수를 해서 우리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KOK 재단이라는 곳에서 직접 샀다, 매수를 했다. 현금을 그쪽에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시하는 재화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하는 장소는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를 현금을 주고 어떤 개인한테 샀다. 그 둘 관계에서는 가상자산 자체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화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 행위에 문제가 된 거는 사기라고 하는 거는 기망을 해서 그거를 편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재화라는 그 자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재화를 재단에서 직접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리고 사기로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원금 보장, 이게 우리가 정말 현금을 넣고 현금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저도 처음부터 사기에 대해서 뭐 그쪽에서 다른 이 글을 쓰는 피해자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도 거기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먼저 제가 먼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KOK 사태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현금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금액 보장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짜증나는 것은 그 제백을 보면 김판, 종갑, 저 사기꾼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한 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람을, 모욕을 하는 거고,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요 김, 판, 종, 갑은 뭐겠어요? 갑, 용, 그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요 밑에 가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박윤성과 한 시간 반을 통화하다 나중에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저는 분명히 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김판종, 송가병의 이 사람들의 변호인 단 중 한 명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뭐 저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송가병한테도 고소를 당했고 김판종에게도 고소를 당했고 명대영이라는 그 알비온의 대표 이사한테도 고소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박윤성이라는 사람도 저를 저는 그게 협박같이 느꼈거든요. 어, 근데 하라 그랬어요. 고소를 한대요. 명예훼손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가 짜증이 나는 거는 제가 이 범죄자들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단체 고발자 대표 고발자로서 지금 2022년 한 7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만 3년이 다 돼가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말 또는 23년 1월 달부터 했다 손 치더라도 저보다도 늦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 피해자 전체가 전부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슬슬 조금 이제 그 스탠스를 살짝 바꾼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요 밑에 내려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또 하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비트, 이트, 테드 지갑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기본 아닙니까? 비트, 이트, 테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 진술했고 그 부분에 조사하다 보면 횡령한 사람,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횡령한 사람, 그 다음에 배임한 사람, 사기친 사람, 그러면 배임, 횡령, 사기, 이 세 가지가 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수사관 검사가 찾아내, 수사관 검사가 찾아내 법정에 세우겠지요. 수사관 검사가, 수사관은 제가 이 고소인들이 이 단체에서 했던 그 사건에 대해 갖고, 어,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횡령에는 해당도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횡령은 재물에 해당이 돼요. 재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이 가상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관, 검사가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겠지요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수사관이, 그다음에 검사가 이 한 건만 가지고서 수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소인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고소인들이 정말 힘들 거다라고, 어떤 그 강남경찰서의 수사관 4명 중에 세 번째 우리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준 자료 정도 가지고 그 뭐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고소장에 넣는 내용을 가지고서 수사관, 검사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 법정에 세울 거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경찰하고 제가 미팅을 했고 면담을 하고 진술을 하면서 횡령과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해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사건이 이제 넘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대해 갖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횡령한 사람, 배임한 사람, 사기친 사람, 수사관, 검사가 찾아내 가지고 뭐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게 횡령 배임에 관해 가지고는 이거는 그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거는 그냥 사기다. 유사수신이다. 그다음에 방문 판매법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문 판매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재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일종의 재화로 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따졌을 때 그거는 어떠한 그 비트나 아니 지금 뭐 KOK를 보상을 많이 받은 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소개한 사람의 현금을 받고서 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본인 말 듣고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라고 하질 않나 했어요. 지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제가 직접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도 자기는 어, 그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 스테이킹을 했다는 거고 예치를 했다는 거고 다른 사람도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술한 사람들이 그 보소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조직이 성립이 된다는 식으로 경찰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거나 소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라고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어떻게 안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1200명 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전에 보니까 1200명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연성과 1시간 30분을 통화하다 겸손해졌다라고 한 게 아니고 겸손해진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가 들어볼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지가 또 이야기한 말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 말이 다 맞다는 것인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왜 강남경찰서는 못하겠다고 울산경찰청으로 보냈을까요?
정말 돌아버릴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엄청나게 뭐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거 울산경찰청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강남경찰서나 울산경찰청에 그러니까 강남경찰서는 그 이후로 통화를 안 했으니까 울산경찰청에 제가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건이 불송치가 됐고 불송치가 된 거를 서울 중앙지검에 불송치 사건을 이관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불송치 사건만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검토를 하는 담당 검사가 단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왜 그 불송치가 됐는지 사유를 제가 이유를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그 김판종 씨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저기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저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더스캔 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거 이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 피의자, 피고발자인 김판종 씨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 거,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모른다가 아니고 부인한 거를 모른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게 불송치를 때렸던 거고,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입출금 통계 자료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제가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 말고는 뭐 돌려보낼 이유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그렇다 그러면은 강남경찰서에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느냐 그거를 또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겠다라고 강남경찰서에서 회피하겠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강남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을 제가, 민원을 넣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그, 책임을 좀, 묻고 싶었는데, 울산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사가 이만큼 울산경찰청에서 병합 수사를 주로, 거의 대부분의 KOK와 관련된 사건들을 병합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강남경찰서에서 못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도 아니고, 솔직히 강남경찰서에서 한 내용은 정말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로 어, 뭐 경찰 쪽에서 거의 저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강남경찰서에 담당했던 수사관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건은 엄청 주면서 쳐내라고 하니까 쳐낸 거다. 그러니까 똑바로 모르면은 이름 글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담당 경찰만 허시 말을 이해 못했을까요? 못한 거예요. 방청하는 건 자유입니다. 이런 말을 또 썼어요. 방청하는 건 자유라고 해놔놓고 그쪽에서 저희가 법정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단체의 책임자급들이 그 제가 온 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방청을 하느냐. 이딴 소리들을 하면서 막 막고, 그 다음에 저 팔을 끌어 당기고, 다치게 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정말 그 뻔뻔한 소리들 아니에요.
제가 방청하는 건 자유라고 했는데, 이제는 방청하는 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 3차 때도 갔을 때, 이 무엇이, 뭐, 그 사람은 이렇게 막 그 째려보더라고요. 이게 이 단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쓰냐면 보시고 배임으로 어찌 뚫고 들어가야 할지 더 생각해 보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신 자신이 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도 사실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서리설적 뭐 여기 있는 데에서 배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서리설적 이쪽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는 형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이거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거 자체를 동일한 가치처럼 움직이는 걸로 거기에서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다시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이 왜 해당이 없는지를 저는 설명을 하는 거고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심지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기가 어떤 식으로 됐을 때 지난번에 조직도 범죄 조직도를 가지고서 피해자 천 몇 명이 그 코인 발행 팀에다가 계좌에다가 돈을 넣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어, 코인 토큰 뭐 이거를 주고 그걸 락업을 건 상태에서 주고 뭐 이런 그 실질적인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먹고서 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와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휴컴슨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금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피해자들이 확실히 알고서 법적으로 우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놓은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배임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에서 오입금 되는 상황 자체가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횡령 아니다. 그 다음에 배임으로 본 거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가지고 그 오입금을 받은 사람도 배임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임도 무죄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운영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휴사라고 하고, 뭐 협력사라고 하고, 용역사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았어. 이거는 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스리슬쩍 이렇게 그 좀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게 하려면 확실하게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원금이 현금이니까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현금을 받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그 유사수신 뭐 그 다단계 판매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부터 그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만큼을 나는 투자를 했는데 그걸 스태킹 되어 있었던 그 기준을 말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 네트워크로 소개를 한 사람들이 얼만큼 돼가지고 얼만큼의 피해 금액이 생겼는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반인지 그래서 반반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 정도까지는 이게 피의자로 보기보다는 이 그 적은 양을 스태킹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만든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그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해자로 해서 공범자로 해서 기소를 해야지요. 그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미국에서 피해자분들 FBI 찾아가 탄원서 넣고 이민재판부에 이메일로 한지욱을 송환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미국 가서 방송 출연도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미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단어서를 넣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민재판부에 이메일로 이거 보내고, 이거는, 저는 이거 관심 없어요. 이건 뭐, 이거를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FBI 찾아가서 단어서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단어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FBI 쪽에서 움직인 거는 핀센의 신고를 했기 때문에 FBI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단어서 넣고 이거 영어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보면은, 근데 또 허씨가 영어도 못하는 미국 아줌마들이 뭘 할 수 있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저는 미국 아줌마들이라고 복수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을 지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이 단체의 단톡방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그 한 사람을 언급을 했는 건데, 여기서는 덜로 해가지고, 이걸 또,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또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 방송 출연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는 제가 그 LA 쪽에 있는 그분이 다른 한 분이 뭐 그 사람이 박사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박사인지는 전 몰라요. 그리고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도 주도를 하고 했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다음에 뭐, 신고서를 쓰든, 고발서를 쓰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 또,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영어 할 줄 안다고 영어로 대화하자 했는데 도망가 정신 먹고 있더라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그 저하고 영어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가 본데, 하자고요. 하는데 제가 분명히 제가 그 어, 핀센 IRS, 그 다음에 SEC에 고발 조치를 한 거는 미국에 있는 제 파트너가 그 내용을 직접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제가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지 않고 원어민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적었을 때 되게 내용이 푸어해요. 그래서 한글로 적어주고 그거를 영문으로 그 미국 원어민식으로 그 내용을 다시 제출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쓰는 내용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전달한 여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겠어요. 그날 참석을 했던 사람들, 저하고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도망간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영어로 대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따라오길래 고소할 거면 고소하고 나는 당신하고 할 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하고는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기는 현금을 줬다는 그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FBI에서도 책이 거기 몇만 불이 되는 글이 KOK라는 내용이 KOK라는 그 단어가 있고 거기로 송금이 됐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만 제가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FBI에서 연락이 왔고 이 책이 당신이 정말 발행한 책이 맞냐? 그거를 확인을 한 통화를 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영어 할 줄,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하고 제가 하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영어 말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뭘, 얼만큼, 영어를 잘해야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여기에서 이거지는 전부 다가 동일한 사람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심하긴 뒤쫓아 다니지 말고 지금 할 것 많은데 좀 할 수 있는 게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제가 뭘 쫓아다녀요?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증거, 위법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저도 필요할 때는 해요. 외부적으로 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단톡방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희 단톡방 지금 한 11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톡방에서는 길게 쓰고 설명을 할 내용들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줌 내용을 올려놓는 것. 이렇게 해야지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또 포즈를 시켜놔놓고 일시정지를 시켜놔놓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의 단어를 쳐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또 설명한 내용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단톡방에 몇 자 적어 놔놓고 그거 가지고는 이 피해자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하는 데에 극히 제한적이고 특히나 지금 이 글 써놨는 내용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저를 음해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단톡방에 몇 자 적어 놔놓고 어디에 가가지고 뭘 하고 방송 출연하고 그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 판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원금이 현금이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기도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사기로 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현금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현금이 계좌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거 추적해가지고 다 환수를 하더니 근데 그렇게 해도 환수하기는 힘이 들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빼들었는지 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회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너무나 부족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한심한 게 아니고 저는 거꾸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더 한심해요. 도움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도움을 주어봐야 의미가 없는 도움이기 때문에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는 전공법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전부 다 이 눈에 안대를 다 차고서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맞춰가면서 이게 뭐 사기다, 유사순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맞는 거는 맞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범죄 행위를 뭘로 했는지 이거를 저는 가지고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현금융 시스템과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의 시스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동일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경찰 검사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법원의 판사들은 일단은 현금이 원금이었느냐, 가상자산이 원금이었느냐, 그거부터 질문을 딱 하는 거 봐가지고는 일단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해자, 피해자, 이거 자체가 또그 피해자들이 그런 쪽에 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꽤나 나올 거다. 나와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특전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제가 알아요. 누가 올리는 글인지 허재백님 전공이 전자라면서요. 예. 전공이 전자인 사람이 경제 논리 따지면서 KOK 가지고 유튜브 올린다고 김판종에게 개망신 당했다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이 사람 말을 또 믿었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제가 어제 박윤성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김판종 씨하고 박윤성 씨가 저하고 김, 이봉우, 김판종, 박윤성, 송가병이 23년 1월 달에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녹화를 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거를 어, 저기 어, 이야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걔들이 몰래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자기는 올리지 않을 거다. 올리라 이거예요.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복사본을 저한테 제가 달라고 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자라면서요. 근데 이 말은 맞다라고 이런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 사람, 그쪽은 고소를 했고 우리는 고발을 했는데, 우리 둘 다, 양측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좋게 받아들이는 쪽이겠어요? 나쁘게 받아들이는 쪽이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발자, 고소자를 까내려야 되지요. 까내려야지만이 자기들이 지위가, 자기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당성이 생기고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특전사라고 하는 사람은 김판정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제 말은 믿지 않아요. 이런 어둔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피해를 계속 만들고 이 피해 본 상황 자체를 또 묻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방해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쥐가 특전사면 뭐 우야라고. 특전사에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올렸던 내용을 이해를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대로만 들으면은. 근데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검증도 안 해봤을 거예요. 다 깨어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하는데 경제 논리, 경제 논리 여기에서 가상자산에서 KOK 재단이 하나의 사업체처럼 일반 기업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서 이런 내용을 썼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도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화, 국제통화, 뭐 원화, 달러 이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수준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저는 비록 전공이 전자공학이었지만은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피해자들 선동이라는 용어 여기서 쓰면 안 돼요. 당신같이 이렇게 어둔한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김판용에게 개망신 당했다고 했는 부분도 제가 박윤성 씨한테 그 내용, 그거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거 지금 그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말 한 40분짜리 48분짜리 이 두 개를 저는 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음성 파일 자체를. 지도 녹음을 했고, 나도 녹음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개망신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 선동해서 후원금 챙기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는 피해자들 방해하지 마십시오. 후원금은, 제가 후원금이 없으면 지금 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근데 당신이 내한테 후원금을 하나라도 내고 나중에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주장한 게 제대로 됐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떠한 손해 회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히 싸우는 피해자들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미 방해를 엄청나게 해왔다. 그 이유는 일반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이 시스템 이거 자체를 동일하게 보고서 이미 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알도록 하는 데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찰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차 싶을 때 정말 시간만 피해자 전체가 그쪽에 예를 들어 갖고 고소인이 뭐 100 몇 명 뭐 이 정도 200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나머지 80만 90만들이 당신들 때문에 일이 더 그르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군바리가 하는 용어인데 제발 사라져 주시지 말입니다. 저도 군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33개월 보름했어요. 근데 특전사 출신인 것 같은데 정말 좀 쪽팔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제가 오늘 드린 설명한 내용 뭐, 어, 글이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오로지 하나예요. 오늘 뭐 대통령 탄핵 이런 거에 우리한테는 실제로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거 눈에도 귀에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잖아요. 한쪽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 처리를 주로 한 거고 여당이 있음에도 여소야대니까 정족수가 그 정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할 만큼을 못 하겠으니까 이 다수당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뭐 이 탄핵이 이를 정도 위헌적인 그, 그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뭐 그 계엄령을 시행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수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쪽을 보면서 청구인 쪽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피청구인이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그쪽에서 했다. 그 다음에 이쪽 보고는 그렇다 손 쳐더라도 뭐 대화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다. 결국에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탄핵이라는 부분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탄핵이 된 게 맞다는 거고 나머지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저, 그, 시행을 한 이유는 이쪽이나 똑같이 있다는 거죠. 뭐, 발의가 되는 거를 제의해가지고 또 뭐 무너뜨리고 서로 이건 정치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한쪽대로 국회에서 한 게 결국에는 행정부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올라간 법안 통과됐는 게 행정 쪽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뭐 승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지를 보시라고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똑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어떤 데는 뭐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어떤 데는 환호성을 일으키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저는 사실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똑같은 그 짓들을 해놔 놓고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는 뭐 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지역, 그다음에 정당 이런 걸 보지 말고 어떠한 정당에 제대로 머리가 박힌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가 우리 생활이 좀 더 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 수단이 좀 이제 좀 동원이 돼도 동원을 좀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하시는데 어, 정말 그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